안녕하세요. 절대가업TV의 명품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시흥의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매매 경향, 매매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세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시흥의 시장들을 자주 체크를 못 했는데 오랜만에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체크를 하다 보니까 많이 가격이 올라왔고 물건들이 빠지는 속도가 무척 빨라 보입니다. 자, 그런 흐름을 이제 파악을 했고 왜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흥의 시장은, 시흥 아파트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느냐?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서울 수도권 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런데 지금 서울 수도권 시장이, 자, 보시면 부동산 지인을 통해서 보면 서울 수도권 시장은 말 그대로 초강세입니다. 초강세. 최근에 그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더 앞으로 공급량이 모자랄 것이다. 자, 공급량이 모자랄 것이다 해서 초강세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바로 뒤에 인천, 경기도 시장 역시 초강세 구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시장은 지금 초강세 구간이다. 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최근에 서울 시장의 특징이 뭐였냐면 최근 1년 동안에 매매 물건이 없다는 것이었죠. 양도세, 중과세로 인해서 매매 물건이 시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매물이 마르면서 조금만 거래돼도 호가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서울, 강남, 마용성 그런 그 핵심 지역이었는데 그런 물건의 그 말라가는 속도가 이제는 강북의 신축 아파트까지 최근에 구축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신축, 준신축 쪽으로 해서 물건이 메말라가는 현상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그만큼 심리적으로 물건을 가진 사람들은 더 오를 것이라고 해서 내놓지 않고, 그리고 전세 사시는 분들 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시장의 매물이 말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또 그런 게 또 앞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서울의 시장을 보면 2020년도에 물량 부족 구간 들어가고 2022년도에 2만 가구, 2022년도에는 8천 가구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한다는 거죠. 내년보다는 21년부터가 더 무서운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경기도도 한번 보시죠. 자,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도에 적정 물량에서 조금 더 나오고 2022년부터 물량 부족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런 흐름 속에서 경기도 수도권 시장이 최근에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경기도 시장이 수원시장이 물량 부족 구간이니까 수원시장이 뜨거웠었죠. 그 다음에 요즘 최고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과천시장, 그 다음에 광명역세권, 그 다음에 인천, 그 다음에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 시장들이 물건이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가격도 보면 다산지구 같은 경우도 7억에서 한 7억 5천, 그 핵심 입지 지역, 다산 지역도 7억에서 7억 5천, 그 다음에 과천은 한 15억, 16억, 그 정도, 그 다음에 광명역세권은 이미 10억을 넘겼고, 한 13억 정도까지도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옥길지구도 6억에서 7억 정도,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84 기준으로, 성북지구도 8억 5천, 성북 롯데인가요? 거기만 8억 5천. 이렇게 그 서울에 출퇴근이 가능한 그 관문 지역에 있는 아파트도 이제 7억에서 6억에서 8억 사이, 좋은 거는 한 8억 5천, 7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 외곽 지역의 가격들이 그 가격대에서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그 확실한 가격대를 형성하다 보니까 더 외곽으로 저렴한 집을 찾아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외곽 지역에 바로 그 경계에 있는 지역이 바로 시흥이라는 겁니다. 시흥. 자, 시흥을 한번 그럼 보시죠. 자, 그런 흐름 속에서 시흥의 가격이, 아파트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매물이 소진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시흥은 아직 뭐라고 할까요? 도시 전체적으로 인프라가, 도시와 도시, 택지지구와 택지지구를 연결하는 인프라가 완벽하게 완성이 안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백옷에서 은계지구 가는 것도 그렇게 뭐 교통이 원활하지 않고, 백옷에서 광명역세권 가는 것도 아직도, 백옷에서 그 장현지구 가는 것도 그렇게 뭐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차량을, 어떤 교통수단은 없습니다. 버스 노선이 뭐 빙빙 돌아가겠죠. 자,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 도시가 완성되면 이제 빠른 그 그 인프라가 만들어지겠죠.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시흥시 자체로 볼 때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시흥시 자체적으로 뭐 크게 힘을 갖고 움직인다. 자, 그렇게는 보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수도권 핵심 지역, 그 다음에 외곽, 그 다음에 수도권 관문 지역에 있는 집값의 강세, 집값의 강세가 계속 밀려서 이제 시흥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공급 물량의 부족으로. 자, 그러면 이제 시흥의 집값을 우리가 기준으로 볼 때는 두 가지를 일단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옥길지구의 집값과 광명역세권의 집값을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옥길을 봤던 사람들이 비싸다고 하면 여기로 오겠죠. 시흥 은계지구로 오겠죠. 그 다음에 장현지구나 백옷신도시로 오겠죠. 목감으로 가거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광명역세권이 비싸다고 하면 목감지구나 장현지구로 오겠죠. 자, 그런 흐름 속에서 시흥의 집값을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흥의 집값이 얼마나 올랐나. 자, 보시죠. 제가 올 연초에 이야기할 때 이편한 세상에 이런 집들이,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1,500, 싼 거는 뭐 1,000까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 1,500, 2,000이면 샀었죠. 자, 그런데 지금 얼마인가 보시죠. 자, 이거 여기도 물건 다 팔렸습니다. 거의 다 팔린 것 같아요. 뭐 매물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죠. 자, 보시죠. 이거 4억 7천. 이게 뭐 프리미엄이 얼마인가요? 이렇게 되면 거의 뭐 한 7천, 8천 하는 거죠. 7천, 8천. 자, 이런 게 연초에 한 2천, 뭐 비싸야 3천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 이렇게 올라가고 물건들이 다 빠졌다는 거죠. 자, 가격을 보시면 이게 확장비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옥길이 한 6억 5천, 뭐 6억 5천 정도 잡아도 거의 뭐 한 1억 7, 8천은 싸다고 봐야죠. 자, 그런 점에서 메리트를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다 팔려 나간 겁니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고, 예전에는 이렇게 불과 한 2, 3개월 전인가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한 4억 5천의 물량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4억 7천인데 물량이 뭐 거의 다 빠졌다고 봐야죠. 보면 거의 거래 완료가 다 떴습니다. 거의 물량이 이건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내년에 입주하는 두산 유이브 한번 보시죠. 이 두산 유이브 아파트는 이거 눈여겨 보셔야 될 아파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초역세라고 봐야죠. 초역세. 대야역의 초역세. 단지 이제 이 길 건너 상권이 좀 모자르다는 게 문제인데, 뭐 그거야 뭐 길 하나 건너면 되고, 또 역사권이 또 개발되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요게 이제 뭐 무슨 개발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자, 그렇게 되면 정주 여건도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소래산 있고, 뭐 쾌적하죠.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쳐다봐야 되는데, 아직 매물이 4억 5천. 여기도 뭐 그렇게 피가 올 초에 비싸지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 4억 7,600, 피가 6,800이네요. 4억 7,600에서 6,800 정도 피가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도 물건이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거래 완료가 다 떴습니다. 아마 전화해 보시면 그렇게 매물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이런 아파트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흥은계 어반 리더스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올해 입주를 합니다. 올해 입주하는데 12월부터 입주를 하는데, 이것 전에 그 이편한 세상 입주할 때 요 이편한 세상만 입주했으니까 전세가가 뭐 3억 4천, 최고가는 3억 4천, 뭐 3억 1천, 2천 정도의 평균 거래가에서 전세 가격이 다 회복되면서 그 전세가가 강세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현재 한 2억 9천, 2억 8천에서 한 3억 정도 그 사이에 나가는데, 여기까지는 은계지구가 전세 물량 소화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 수도권이 전세 물량이 모자르니까 이쪽으로 몰려 나오고, 지금 요거 하나 12월 달에 입주하고, 그 뒤 뭐
그 시흥 센트럴 프로지오가 5월달, 뭐 두산 위브도 5월달, 4월달, 5월달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으니까 그때 한번 전세 가격이 출렁 할 수 있다. 자, 그때 혹시 매매가가 조정을 받으면 그때가 매수 찬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제일 풍경채 또 보십시오. 제일 풍경채 이거 제가 많이 추천해드린 아파트였는데, 자, 이거 피가 지금 보십시오. 여기 물건 거의 없습니다. 다 팔렸습니다. 전화해 보시면 뭐 한 두세 개 있을까요? 아마 그 정도밖에 없는데, 피가 1억 2천, 1억 2천, 그리고 뭐 9,500, 9,500에서 1억 2천, 그 정도 나오네요. 9,500짜리 벌써 팔린 것 같고, 1억 3천까지도 나오네요. 1억 3천이면 5억입니다. 5억. 자, 보십시오. 여기가 5억이고, 여기가 지금, 여기 역세권도 아닙니다. 역세권도 아니고, 택지지구 안에 있으니까 어떤 쾌적함이 있죠.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상권도 가깝고. 자,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이렇게 가격이 비싼 거죠. 자, 그런데 두산 위브, 역세권인데, 한 4억 6천.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것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여기는 이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는 거고. 자, 이거 역시 제가 몇 개월 전에 했을 때보다 제가 6천, 뭐, 한 6천부터 올 초에 6천, 5천? 5천 정도 말씀드렸는데 거의 1억 2천, 7천이 올라왔네요. 자, 수도권이 지금 시장이 이렇게 물건이 사실 은계지구가 물건이 마르고 뭐 막 분위기가 작년 8월 같이 이렇게 확 달라붙을 때는 물건이 확 마르고 그런 시장이었는데 뭐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꾸준하게 거래되면서 물량도 이렇게 많은 시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은계지구 자체는 실수요자가 분양권을 사거나 아파트를 청약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온 시장입니다. 투자자들이. 왜냐하면 뭐 은계지구 자체가 잘 알려진 시장도 아니고 이 시흥이라는 곳이 어떤가 아직도 교통수단이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실수요로 분양을 받겠다. 자, 그렇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 지역, 저같이 이 지역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뭐 남의 글들을 보신 분들도 있고 제가 쓴 글들도 보신 분들이 있고 해서 그런 선진 투자자들이 분양권을 많이 확보한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 시에 분양권의 그 회전율, 그 매매 회전율이 굉장히 높은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입주 시에 물건도 많이 나오고 그 입주 시에 만약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거나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 말 그대로 그냥 본전에 날려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즘 시장이 좋으니까 바로 이런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 다음에 은계지구는 뭐 말 그대로 서울 접근성이 무척 뛰어나고 뭐 인프라는 계속 좋아지고 있고 상권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분양권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즘 더 강세를 보이는 거는 은계지구 역시 이제 분양권 시장이 이제 내년 5월 되면 이제 거의 끝나는 거죠. 뭐 그 뒤에는 분양권이 없는 거죠. 이제 물량이 과다 공급되는 시기에서 물량 부족 구간으로 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내년 5월까지가 바로 마지막이다. 그때까지 실수요자들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서 요즘은 최근에 매물 부족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서서히 매물이 마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살 사람은 다 사고, 그리고 투자자들은 더 올라갈 것이다 해서 더 길게 가져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당연히 물건이 말마르죠. 그 다음에 이제 은계지구의 2021년에 소사대공 노선이 이제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수공원이 완성되고, 이 은계지구 완성되면 말 그대로 도시가 삐까번쩍 되는 거죠. 삐까번쩍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아이고,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나? 하고 사는 겁니다. 그때는 이 가격이 안 되겠죠? 이 가격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벌써 은계 우미린 레이크, 뭐 이게 이 가격에 거래가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호가는 5억 9천 6억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3억 중반 정도 했던 가격인데, 뭐, 중후반, 피가 붙어도 4억이 안 됐던 건데, 벌써, 2억에 올라서 나오지 않습니까? 뭐, 우미린 1차, 이거 보십시오. 이거 입주할 때 4억 5천, 7천, 뭐, 그거밖에 안 하는데, 지금, 100일이 40평짜리 6억 5천에 나옵니다. 6억 5천. 6억 5천에도 팔리겠죠. 자, 이렇게 물량 구간이 다 소화되고 정주 여건이 좋아지면 가격은 올라간다. 자, 그렇게 보시고 내년 5월까지 시흥 센트럴 프로지오 두산 위브 입주가 마무리되면 입주 물량이 없다. 자, 그렇게 되면 사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 실수요자들은 적극적인 매수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 중심에서 치고 나오는 가격들이 너무 높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서울에서 그 가격, 여기 5억 이하의 신축을 살 수 있다. 자, 그렇게 접근을 한다는 거죠. 서울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5억 가지고 구축에 살 바에는 신축에 사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자, 바로 앞에 있는 옥길지구도 6억 5천에서 7억, 6억에서 7억 정도. 자, 그렇게 메리트를 보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장현지구를 한번 가보시죠. 장현지구입니다. 장현지구도 지금, 제일 인기 있는 아파트가 시청의 동원 로얄 두쿠. 자, 이 아파트 한번 보시죠. 이 아파트도 1억 3천 정도 피가, 그러면 한 5억 5천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5억 5천에 뭐 매물은 조금 있네요.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입주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파시는 분들이 좀 있겠죠. 이것도 지금 5억 5천. 5억 5천입니다. 뭐 5억 5천 정도, 5억 6천, 뭐 1억 4천까지 나오네요. 자, 이 정도의 가격이 거래가 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시흥, 장현, 제일풍경채 센텀. 이 아파트도 거의 1억 5천. 이것도 제가 올 초에 소개할 때 한 5천이었죠? 5천에 소개해서 장현에서 역세권 아파트를 집중 공략해라 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것도 가격이 그때보다 1억이 올랐습니다. 1억이 올랐습니다. 제 말을 듣고 사신 분들은 1억을 벌었습니다. 분명히 제 말을 듣고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뭐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말씀 안 하시고 조용히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5천대 말씀드렸습니다. 사시라고 적극적으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텀 바로 뒷블록에 있는 거, 이것도 거의 1억 3천, 5천. 자,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안쪽에 있는 아파트는 조금 이제 가격이 처지는데, 이거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1,000 이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뭐 이거 요즘 뭐 7, 8천까지 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호가는 6천, 8천까지도 나오네요. 그렇게 나오네요. 뭐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모함이래. 이것도 뭐 진짜 한 500, 이건 뭐죠? 아유, 1억 800까지 나오네요. 뭐 이런 거는 제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진짜 가격이 이제 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7, 8천에 나오네요. 엄청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외곽 지역까지 매수세가 확산됐나? 자, 수도권은 공급 과잉에서 과잉 공급 물량이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내후년에 이제 2021년 되면 본격적으로 물량이 부족하다. 그런 어떤 심리가 작용을 해서 어떤 실수요 또는 투자자들이 매수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자,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시세가 안쪽까지 확산됐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5 신도시를 한번 보시죠. 최근에 입주가 마무리된 아파트가 바로 시흥 105 C12 호반 서밋 플레이스입니다. 자, 이 아파트를 한번 보시죠. 어떻게 시세가 변하고 있나. 자, 이게 예를 들어서 마지막 뭐 중간에 5억까지도 거래는 됐는데, 5억에 거래된 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바다 뷰가 보이는 그 로얄층 매물이 뭐 한 4억 한 7, 8천까지는 거래가 됐는데, 자, 물량이 다 빠졌죠. 다 빠졌는데 지금 나오는 매물 가격을 보십시오. 자, 물량이 한참 많이 나올 때는 팔아야 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떤 그 아파트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거죠. 낮게 평가되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매물을 보십시오. 5억 5천, 뭐 다 로얄층이라고 보고요. 5억 5천, 5억 8천까지 나오네요. 물론 호가입니다. 호가 5억 7천, 5억 6천, 5억 3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뭐 C1도 마찬가지죠. C1도 보시면 뭐 5억 7천, 5억 5천, 뭐 그렇죠. 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4억 4천짜리도 있고요.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이제 물량 소화가 다 되고 입주가 마무리되면 이렇게 가격이 호가가 빡 올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사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물량이 쏟아질 때, 입주할 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제 이 아파트 가격은 5억 이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거래가 되면, 점점점 되면 그 가격이 정상적인 가치로 가는 거죠. 물량이 과잉 공급 구간을 지나서. 자, 105은 제가 보니까 105까지도 거래가 구축 아파트, 뭐 신축이 원래 잘 되는 거고, 이쪽에 있는 그 한 3, 4년 된 구축 아파트도 물량이 많이 빠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쪽도 물량이 많이 빠지고 있다. 특히 요런 뭐 이제 바다가 비우는 좋은 층들도 잘 팔리지만, 이렇게
어떤 그 뭐라 할까요? 6호짜리 3억 3천 이런 아파트들이 잘 팔리고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이렇게 가격이 탄탄하게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아파트가 지금 뭐 갭2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거나 실수요자가 들어오는 거나, 실수요자가 많이 들어오겠죠. 보시면 10월달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다. 100호까지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완연하게 물량 부족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리해보면 인천시장도 요즘 뜨겁습니다. 인천시장도 뜨겁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수원시장도 뜨겁습니다. 수원시장도 뜨겁습니다. 뭐 광명, 부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경기 수도권 시장이 뜨겁다. 자, 그것은 뭐냐면 선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선반영을 하고 있다. 앞으로 벌어질 시장을 선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공급 부족에 대해서 선반영을 하고 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왜 이렇게 외곽까지 이렇게 밀려 나올까? 밀려 나와서 매수세들이 물건을 잡아나갈까? 앞으로 공급 물량은 없고 가격은 올라간다. 그러니까 전세 살던 사람들이 이제 매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서울 수도권 시장은 어떻게 보면 2021년 그 전세 살던 사람 아니면 무주택자들이 공급 부족 구간에 들어가니까 또 전세값은 올라가고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어떤 잘못하면 폭등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폭등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실수요자들은 올해 또는 내년에 경기도 수도권 입주 물량들이 아직은 많은 물량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매수해서 어떤 그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경기 수도권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시면 이제 경기 수도권 시장이 이렇게 강세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천, 경기도, 서울 강세 국면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좀 생각하시고, 지금 시흥시장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 아직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다. 그리고 그 가격에 비해서 교통수단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지하철도 2021년도에 김포공항까지 한 15분만 갈 거리, 그 다음에 강남으로 가는 광역버스의 개통, 그리고 사당역으로 가는 광역버스의 개통, 외곽고속도로를 통한 강남 접근성, 도시 자체 내부의 그 인프라 상권이라든지 그런 인프라들도 계속 개선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아직은 저평가 구간의 저평가 지역의 도시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 실수요자들은 좀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쪽에 있는 가격들과 비교해봐도 상대적으로 싸고 더 인프라는 좋아질 일만 많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